헤이, 왓썹? 준이 친구들 안녕.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이야. 오늘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 오늘은 이번 주 증시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 시황을 알면 큰 실수 안 하는 법이니까 잘 들어둬. 일단 지난주 이슈는 당연히 누가 뭐래도 포치였어, 포치. 포치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 이제 없겠지. 주식공무원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포치는 직역하자면 칠이 무너진다, 칠이 깨진다 이런 뜻인데, 위안화 달러당 환율이 1달러당 7위안을 넘으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전에 얘기했어. 꼭 주식 때문 아니더라도 이건 진짜 상식이잖아. 커먼 센스. 여러분들의 잘난 척 폴더에 넣어두면 나중에 요긴하게 쓰여질 거야. 중국이 고시환율을 7위안을 넘게 하면서 환율을 통한 관세 방어에 들어간 건데, 미국은 바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강력한 보복을 시사했어. 뭐 사실 미국이 전 세계로 보면 진짜 가장 큰 환율 조작국이지. 알잖아. 미국은 그냥 달러를 막 찍어내잖아. 그러면서 이제 달러의 가치를 낮추지. 뭐 이걸 이제 양적 완화라고 포장하면서 그러는데, 뭐 미국이 달러가 기축통화고 이러니까 가능한 거지. 사실 뭐 2009년도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있었을 때 중국이 미국의 달러를 빨아들이면서 달러 가치가 심하게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었어.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번 무역 전쟁 배경 이 달러에 대한 가치를 적정케 하기 위한 그런 뭐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뭐 크게 뭐 틀리지 않다고 주식공무는 생각해. 중국이 미국의 국채 및 달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를 높여야지. 그러면 이게 이제 중국의 이익이 되잖아.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걸 싸게 다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번 무역전쟁을 벌인 거지. 뭐 사실은 무역전쟁이 이제 환율전쟁이 금융전쟁, 이런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주식공무는 생각을 해. 미국은 이런 비슷한 전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게 예전에 경제 대국이었던 1980년도, 90년대의 어떤 일본과의 싸움이었어. 뭐 한 2, 30년 전 이야기인데, 당시 일본산 제품들이 이제 미국 시장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잖아. 뭐 일본 차, 일본 전자제품, 그치 뭐 도요다, 소니 이런 것들이. 그래서 미국이 일본과 무역전쟁 비슷한 것을 벌였는데, 이 무역전적으로 인해서 미국이 이기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무역전쟁을 환율전쟁으로 바꾸고 결국엔 금융 분야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일본의 뭐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20년을 만들어 버린 거야. 쉽게 비교하자면 우리나라 IMF 때 있잖아. 그때 이제 스타타워 등 이런 게 껌값으로 싸졌었어. 그때 뭐 진짜 은행들도 많이 망하고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 어려웠잖아. 근데 외국자분들은 그때 낮은 가격에 뭐 스타타워 등을 이제 줍줍한 거지. 줍줍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금모으기 등 해가지고 우리가 IMF를 탈출했잖아. 이때에 싸게 샀던 스타타워 등을 팔면서 엄청난 수익을 헤지펀드들이 가져가게 돼.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진짜 피눈물 흘리면서 싼 가격이 됐던 게 지금 이제 적정 가격에 다시 올랐지만 외국인들 자본들한테 좋은 일을 시켜준 거잖아. 지금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려고, 그러니까 벌어지기 위해서 미국이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일본은 그 97년도 그때 당시에 세계 최초로 3만 불을 넘었던 아주 경제적인 면에서는 미국을 뭐 앞서갔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도 일본은 3만 불이야. 그런데 미국은 약 5만 불을 넘는 걸 보면 일본이 그때의 전쟁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야. 지금 그 비슷한 전쟁을 중국과 미국이 벌이고 있는 건데, 내가 주식공무원이 주린이 친구들한테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줄게.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에 안경 낀 아저씨하고 안경 안 낀 아저씨 있잖아. 이 안경 낀 아저씨는 누구냐면은 문우신 장관이야. 문우신 장관. 그리고 이 오른쪽에 안경 안 끼고 잘생긴 아저씨 있지. 이 아저씨가 누구냐면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국 상무부 현 대표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20년 전에 일본하고의 어떤 그 미일 무역전쟁의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낸 아주 그냥 정말 무서운 매파 중에 매파인데, 뭐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 뭐
일본에서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뭐 제안서를 종이로 그때는 받잖아. 그 종이를 그 문서를 종이 비행기로 만들어서 날렸었어. 그래서 미사일맨이라는 별명을 얻은 아저씨인 거지. 그러니까 한번 해본 사람이 다시 한번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중국의 제왕은 거세지만 결국엔 미국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작전을 바꾼 거야. 뭐냐면, 트럼프 재선 이후로 시간 끌기를 이제 중국이 시작한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 포치도 허용하고 또, 그러니까 미국산 어떤 농산물을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짧게 설명했지만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니까 좀 어때? 이해가 빠르지? 이렇게 원래 원인 없는 결과가 사실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작은 뉴스에 집착하기보다는 어떤 뉴스가 궁금하면 그 현상의 히스토리를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야. 뭐 다들 알고는 있겠지만 뭐 그런 공부가 어렵고 힘드니까 잘 안 하는 걸 텐데,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종종 공무원이 해줄게. 뭐 하루하루 이슈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뭐 이런 히스토리 공부를 통해서 더 많이 성장하는 뭐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원래 학문의 끝을 뭐 인문학이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 사람에 대한 일단 공부가 되면 뭐 어떤 현상들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주식 투자에도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막 급락할 때 막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생각하거든. 야, 이거 도대체 뭐 한 10만 원 했던 게 한 2만 원, 만 원 하잖아? 그러면 되물어. 야, 이렇게 비쌌던 가격, 그러니까 비쌌던 종목이 도대체 왜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종목이 성장 업종일 때는 그 기업의 기술보다 나은 기술이 나와서 앞으로의 뭐 매출 전망이 어두워진다던가 이러면 주가는 당연히 떨어질 수 있고 옛날처럼 다시 회복할 수가 없겠지. 뭐 예를 들자면 그 기억하는 친구들 있나? 베컴이 나와서 주식공무원도 예전에 이 핸드폰을 썼었는데, 레이저라고 럭셔리 에디션, 황금색으로 된 것도 있었고 많았었어. 이게 예전에 모토로라 핸드폰의 어떤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잖아. 근데 이때 키판이 굉장히 슬림하고 아주 되게 금속 재질로 인기가 많았거든. 그래서 이거 만든 기업이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기업이었어. 그때 대박이 났어. 근데 그 기업 지금 현재 잘 되겠어? 잘 안 되겠지. 왜냐면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이 액정으로 지금 현재 액정 문지르는 시대인데 키보드 이런 거 터치 안 하잖아. 패드. 그러니까 그 기업의 가격이 예전보다 훨씬 싸졌다고 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싸다고 사면 어떻게 된다고? 싸다고 맞는다고 내가 얘기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적어도 어떤 종목이 어떤 업종인지는 알고 투자를 하라고. 사놓고 묻어두면 그냥 돈이 되는 거 절대 아니야. 곡식처럼 물도 주고 관리도 해주고 그래야 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잖아. 자,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번 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저번 주에 우리나라 증시가 기술적 반등을 조금은 했어. 그치? 기술적 반등은 조금은 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올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조금 클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번 주에 그 소비자 지표들 발표가 있어.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고 그 중국하고 미국 소비자 지표 발표가 있는데 이게 시장치 부합이 안 되면 글로벌 경기 우려가 다시 한번 이제 머리를 들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 매수보다는 좀 관망이 유리해 보인다는 이야기인 거고, 유럽의 정치 상황이 별로 안 좋아. 영국에서는 그 매파인 보리스 존슨가 하여튼 신임 총리가 노딜 브렉시트 하겠다고 막 이렇게 지금 막 강력하게 주장하잖아. 그리고 또 이탈리아 정부가 연정이 깨지면서 조기 청선을 해야 하는 상황에는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이 유럽에 생긴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 좋은 뉴스는 아닌 거지. 뭐 그렇다고 내가 늘 하는 말 있지. 뭐야? 쫄지 마. 모르니까 쫄리는 거야. 봐. 예전에 삼국지의 조조 같은 경우에는 난세의 영웅이라는 이야기도 하잖아.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보다 시장이 비틀어지잖아. 그러면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생기기도 해. 그러니까 내가 상황을 어느 정도 머리에 넣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면 대응을 하면 돼.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제 이 바보 주린이 개미 친구들이 이제 알아서 우리한테 이제 승리를 가져다 줄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절대적 게임이 아니라 상대적 게임이라고 내가 여러 번 강조한 거 기억하지? 자, 오늘은 그 이번 주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미국, 중국 무역전쟁, 환율전쟁으로 번지는 뭐 이런 상황에 포치가 아주 굉장히 핵인싸 키워드로 떠올랐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을 이끄는 로버트 라이저하이저가 예전 일본과의 프라자 합의를 이끌어낸 동일 인물이라는 이야기를 해줬어. 새벽에 주식 공무원 열심히 일어나서 오늘은 사실 좀 면도도 좀 못했다. 열심히 이야기 해줬는데 잘 들었는지 피드백 꼭 줘. 그래야 주식 공무원도 힘이 나잖아. 리플과 추천은 뭐라고? 사랑이라고. 주식 공무원 알람 설정 친구 추가해놓으면 더 빠르게 이야기 들을 수 있겠지? 혹시 뭐 이런 거 이야기 해줘. 뭐 이런 것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놔. 진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게. 오늘도 성공 투자하고 지금까지 주린이 친구들의 영원한 친구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 공무원이었어. 여러분 빠이빠이 짜이젠.